안녕하세요. 기자 최훈민입니다. 최근에 제 영상을 계속 쭉 보신 분들은 조금 느끼실 거예요. 한 달 전보다 제가 얼굴에 살이 되게 많이 붙었다는 걸요. 헬스장이 최근에 계속 문을 닫고 있어서 운동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헬스장이 열질 않아가지고 캐틀벨을 20kg짜리 일산까지 가서 사왔는데요. 이 웃긴 게 집에서는 운동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몸도 찌뿌둥하고,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특히 이제 헬스를 오래 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많이 먹어요. 운동을 할 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할 때 적게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운동을 안 하면 에이씨 그냥 운동 안 하는데 그냥 많이 먹긴 하지 하면서 이제 최근에 술도 많이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살이 되게 많이. 이직을 한 다음에 최근에 현장을 몇 번 나갔었는데요. 처음에 나갔던 현장이 바로 헬스장이었어요. 지난 1월 4일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2층짜리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열었어요.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수도권의 헬스장은 모두 셧다운을 했는데요. 한 달째 되는 날인 1월 3일날 정부 당국에서는 2주 동안 문을 더 닫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헬스장이 6주 동안 운영을 하지 못하면 그 헬스장 운영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거기서 트레이너로 일하는 사람들과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서 밥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남영동에 있는 이 헬스장 사장님께서 1월 4일날 정부의 조치에 불복하고 헬스장을 열었어요. 회원들한테 우리 열었으니까 운동하러 오십시오 라고 해서 화제가 됐고, 제가 집 근처니까 바로 찾아가 봤죠. 가봤더니 한 열댓 명 정도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스크도 다 쓰고 거리를 다 지켜가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 근데 헬스는 거리두기가 자동적으로 되는 운동이에요. 왜냐면은 헬스에는 약간 전 세계적으로 불문율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 사람이 기구를 만지고 있을 때 감히 가까이 가지 말 것, 내가 저거를 쓰고 싶더라도 주변에서만 어슬렁거릴 것, 이런 종류의 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게 되게 잘 지켜지는데요. 헬린이들이 이런 거 어기다가 몇 번 두들겨 맞으면 다음부터는 열심히 잘 지키는 편이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헬스장에서는 대부분 거리두기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남영동 헬스장이 문을 열고서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걸렸을 때는 150만원, 두 번째 걸렸을 때는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헬스장 사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악법도 법이다. 내가 이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다. 과태료 낼 건 내겠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국의 헬스장이 총 10,00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오픈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최소 우리가 2.5단계에서 하던 대로만큼만 9시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냥 무작정 닫아버리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태권도나 이런 교습소들 있잖아요, 학원들. 그 학원들은 이미 9인 이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풀어줬어요. 보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헬스장 사장님들께서는 야, 태권도는 코로나에 취약하지 않고 헬스는 취약하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도 영업을 좀 하게 해줘 라고 했더니, 이 미친 정부가 하는 짓이 뭐냐면, 그래? 그럼 니네 보육 목적으로 9시까지 여는 거 허용해줄게. 청소년만 가르쳐? 전국의 헬스 인구 중에 99%가 넘는 사람이 다 성인입니다. 청소년의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헬스장 관장님들이 빡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3월에 헬스장은 총 4주 동안 영업을 정지당했었고요. 8월 달에는 3주 동안 정지를 당했었습니다. 11월에는 9시까지만 운영하는 제한 영업을 2주 동안이나 더 당했죠. 그 다음에 헬스장은 모두 셧다운이 됐습니다. 열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열 받은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No, God! No, God, please, no! No!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날 오후 5시에 전국에 있는 헬스장 관장님 대표 선수 9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9인 시위를 벌였어요.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9명까지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그래서 9분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서 작은 앰프를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와 불만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찰에 미리 신고를 했었고요.
1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미리 언지를 다 준 상태였습니다. 현장을 갔더니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갑자기 어디선가 한두 명씩 촛불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걸 딱 보자마자 저는 이거 되게 조직적인 움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웃겼던 건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촛불 시위 같은 데를 가보면 촛불을 거기서 나눠주잖아요, 하나씩.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촛불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건전지를 넣는 전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다회용 촛불을 썼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얇은 촛불, 어떤 사람들은 입만한 굵은 촛불 종류가 싹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조직적으로 온 게 아니라 소수들끼리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거길 왔다는 거잖아요. 오후 5시쯤 됐을 때 제가 그 끝줄부터 끝에까지 하나둘씩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11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고서 공식적으로 9분이 시위하는 걸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이 사람들이 진짜 힘들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대표로 시위를 나오신 한 분이 이야기를 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경찰이 맞불 방송을 하는 거였어요. 조그만 앰프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경찰이 지금 뭐 방역수칙을 어겼으니까 다 해산하라고 계속 옆에서 조잘조잘 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9명이 그냥 자기 성명만 발표하고 한마디씩만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회방을 놓는 거예요. 우리도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는데 얘가 옆에서 껴들면 저 패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작년에 정부 때문에 석 달 동안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었는데 올해 들어서 또다시 헬스장을 문 닫으라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화가 난 상태잖아요. 화가 난 걸 넘어서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렇게 깐족깐족대면서 계속 방송을 해대니까 이분들이 빡이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 이게 중단이 되질 않으니까 갑자기 영등포 경찰서에서 방송 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특수 차량인데 트럭에다가 방송 기기를 크게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또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송 차량이 하도 데시벨이 커서 성명서 읽는 소리는 아예 싹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그냥 방해를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진짜 빡쳤던 건 뭐였냐면요, 그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의 공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법 제212조에 따라서 현장에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방송하겠습니다. 그게 제 귀에 딱 찍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줬다면 그 사람들은 1시간 내에 다 해산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경찰이 초반에 계속 까불까불거리면서 방해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100명을 넘어섰고, 나중에 제가 세보니까 거의 30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촛불이 쫙 늘어서 있으니까 이게 쫀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경찰서에서 현장 상황 차량이라고 그 마이티 버스 있잖아요, 되게 큰 거, 그 버스까지 보내고 그 방송 차량까지 투입을 해서 이딴 식으로 체포 협박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 방송하는 놈이 누군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마이크를 대고 핸드폰을 연 다음에 카톡으로 온 메시지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게 영등포 경비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람을 그냥 촬영해버렸어요. 왜냐면 그 멘트 중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정밀한 체증을 통해서 추후에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그래? 니들이 체증하면 나도 널 체증할게 하면서 체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살짝 이제 몸을 이렇게 틀면서 부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서 저를 이렇게 떨어뜨려 보내라고, 제가 그냥 보내버려, 이런 식으로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경찰들이 원래 되게 껄렁해요. 그래서 누군데 그거 그러고 있냐고, 절로 가라고. 그래서 저는 늘 느끼지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한테 진짜 고마운 게 그 헌법에 써있는 그 알 권리, 그리고 언론에게 주어진 약간의 권력이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혼자 경찰들이랑 아니면 공권력이랑 싸울 수 있는 진짜 든든한 힘이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저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서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비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권리로 니네가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뭐 우리 공무 수행 중이다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큰 승합차인데 그거를 이제 현장 본부라고 해가지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거길로 쏙 들어가서 또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꼴배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놈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버스 안에 쏙 들어간 걸 보고서 버스 안에 있는 그 사람 얼굴을 찍으려고 싹 가서 사진을 딱 찍었죠. 그랬더니
커튼을 딱 닫는 거예요. 쪽팔리긴 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기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됐죠. 6시쯤에 성명 발표가 다 끝나고 모두들 다 평화롭게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른 경찰이 한 명이 이렇게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세 전환이 엄청 빠르잖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마치 무슨 벌레 보듯이 야 쟤 뭐 저리 치워 저리로 가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으면서 제가 사진 찍고서 저도 객이니까 그제서야 언론에 나쁘게 나올까봐 그런 식으로 저 입막음 하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내가 그걸 당하겠냐? 야 나 35대 연세대 역도부장이야. 나 헬스 되게 좋아하고 나 헬스 지금 10년 넘게 했어. 배가 나와서 문제지만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뭐다 해서 경찰이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수습기간을 경찰서에서 보냈던 사람들은 이걸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면 경찰은 너무 비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경찰, 그리고 치안경찰, 그리고 교통경찰, 이 세 개가 10만 명 넘게 한 군데로 똘똘 뭉쳐있는 조직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보다 더 비대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요번에 문재인 정부는 경찰이 개처럼 말을 잘 들으니까 이 권력을 좀 더 떼어주려고 하고 있죠. 이 경찰들이 뭘 하냐? 평화로운 자유 시위를 모두 막고 있고 반면 민주노총 시위는 한없이 풀어주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화문에다가 철장까지도 설치한 적이 있었죠. 과연 경찰의 권력이 더 비대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눈뜨고 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전국에 있는 헬스장이 10,000개죠. 헬스장 10,000개에 있는 우리 헬스인들은 총 1,0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1,000만이 경찰의 비대화를 막고 경찰의 권력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항상 기억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우리가 헬스장을 못 가는 이유가 정부 때문이라는 원인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저항하고 경찰에게 피해받지 않고 우리가 집단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헬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별다른 할 게 없으면 그냥 헬스밖에 안 해요. 파크짐이라고 그 헬스장을 다니는데 지난 10월 달에 1년짜리 회원권을 끊었어요. 지금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 회원권이 만료될 때까지 제 헬스장이 살아있는 겁니다. 헬스장이 망하면 여러분들은 회원권을 절대로 환불받을 수 없고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지갑에 큰 타격이 갑니다. 이제까지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문제, 약간의 불편함을 줬다면 이번에 헬스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지갑을 건들게 될 겁니다. 헬스장 사장님들이 힘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분들이 전쟁을 할 때 이게 그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헬스장이 무너지면 내 건강도 무너지고 우리는 코로나에 좀 더 취약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잠과 운동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헬스장이 모두 다 이 위기를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파크짐이 꼭 힘내서 이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장 사장님들 다 화이팅이고요.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빠염.